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2008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 무죄 판결을 꼽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수원고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소녀는 노숙자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징역 5년형을 받고 그 노숙자가 확정이 됐었다가 검찰이 제보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하여 피고인들 10대 청소년 4명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하였다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시 후보자님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 검찰에서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고 부인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백하였으며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더니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침 오늘 우연히 그 같은 그 내용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요. 기사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당시 그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의 그 에피소드를 썼는데요. 핵심 관계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어려웠다. 일상에서 자주 배척을 경험하고 때로 공격을 당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나는 큰 소리로 쏘아붙였고 그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순을 지적하며 진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는 더 위축됐고 말을 삼켜버렸다. 재판장이 직접 나섰다.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얼굴을 들며 입을 열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판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서야 번복했다. 이때 재판장이 조희대 후보자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이 그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해당 사건의 증인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풀어주겠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서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당시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죠? 예,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최고 사법기관이 그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회유하고 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받아낸다는 그 사실에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예. 일단 그 당시 재판장이었던 후보자께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을 했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철저하게 공판 중심주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하므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가 수사기관에서 강압으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공판 중심주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도 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판 중심주의가 당시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님의 그 철학과 열심히 정성껏 하는 재판으로 구현이 됐지만 사실은 제도적 장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만약에 판사였다면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가 재판에서 잘 구현되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예, 그 당시도 물론 그 담당 변호사가 본인이 그렇게 썼지만 엄청 초임 변호사임에도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지금도 감명 깊은 것이 당시 그 증인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법정에 그 결혼할 배우자와 될 사람과 같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그래 해준 그 증인에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네, 특히 이 공판 중심주의는 저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되면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그 방어권 보장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원 행정처가 발행한 2023년 사법영감에 따르면 22년에 작년에 구속영장이 21년 대비 602건이나 증가한 22,590건 청구됐습니다.
그 청구된 거에 81%가 발부가 됐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2만 8천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이 18,732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발부율은 그대로라서 법원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또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족한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 구속 압수수색 검증 각종 영장이 다 아까 구속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나서서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까 그 노숙소녀 살인 사건 관련해서도. 예, 그런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소홀히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정의나 사회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항상 유념하겠습니다.